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당일인 금요일 오전에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공식 환영식과 환영 만찬도 진행됩니다. 성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3시간 반가량 진행된 세 번째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의전, 경호, 보도 부문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남북 정상회담 당일 일정이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은 금요일 오전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어 공식 환영식과 남북 정상회담, 환영 만찬으로 이어집니다. 4월 27일 오전에 양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으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환영 만찬을 진행하는 등 오찬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회담 결과를 정리하며 후속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점심 식사를 따로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상회담 당일 북한 정상으로서 처음 남한 땅을 밟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담는 생중계 동선도 길어졌습니다. 당초 판문점 우리 측 지역에 들어올 때부터 생중계하기로 했던 것을 북측 판문각으로 생중계 시작점을 바꾼 겁니다. 판문각 북측 구역에서부터 생중계를 포함한 남측 기자단의 취재도 허용하기로 전격 합의하였습니다. 정상회담 당일까지의 일정도 북측 계획을 포함해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화요일 남측 준비위원회가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사전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다음 날 판문점 남측 지역에 북측 선발대가 도착하면 남북이 합동 리허설을 하고 주요 사항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어 회담 전날 26일에는 우리 공식 수행원 6명이 참여하는 최종 리허설을 통해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오늘 회담 장소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에는 준비위 의제분과장인 천혜정 통일부 차관과 소통분과장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운영지원분과장인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등 준비위 분과장 전원이 참여해 정상회담 당일 전체 일정을 그대로 재현할 계획입니다. 준비위는 오늘 리허설을 하는 동시에 자유의 집 3층과 메인 프레스센터가 설치되는 일산 킨텍스에 상황실을 열어 본격적인 상황 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남녘 땅을 밟고 문재인 대통령과 역사적인 악수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상회담의 주요 순간들을 임혜준 기자가 미리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전용 차량을 이용해 판문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 개선을 넘어서는 순간은 특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쪽 땅을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자체로 남북 분단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이벤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방북길에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군사분 개선을 통과하면서 금단의 선을 넘어간다며 감격을 나타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처음 악수를 나누는 장면은 또 다른 하이라이트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측으로 내려오는 김 위원장을 직접 마중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이 얼굴을 마주하고 나눌 첫 대화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 2000년 평양을 찾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측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두 정상이 마주 앉아 모두 발언을 주고받는 장면 모두 전 세계로 중계됩니다. 이 밖에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리 여사가 동행할 경우 김정숙 여사와 퍼스트레이디끼리의 별도 행사도 마련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중단 발표와 관련해 말이 아닌 구체적인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관철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최전방 지역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어제 전격 중단됐습니다. 방송 재개 2년여 만인데요. 국방부의 선제적인 중단 결정은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조치에 대한 화답 차원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승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남북 간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을 중단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나가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확성기 방송 중단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방송을 재개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지난 1963년 5월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처음으로 중단됐습니다. 이후에도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재개와 중단을 반복해왔으며 이번이 4번째 방송 중단입니다. 고정식과 이동식을 합쳐 40여 곳에서 나가는 확성기 방송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를 소개하는 등 최전방 지역의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북한은 우리 군의 확성기를 겨냥해 포격 도발을 하는 등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맞불 방송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전 전선에서 모든 대북 심리전 수단들을 초토화해버리기 위한 정의의 군사 행동이 전면적으로 개시될 것이다. 북한과 협의 없이 선제적으로 중단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우리 측에서 열리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며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주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발표에 우리가 호응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네, 이렇게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자 미국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새로운 긴장 완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옥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일간 USA 투데이는 23일 DMZ를 넘어 북한으로 울리던 K-팝이 멈췄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또 하나의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 등을 발표한 데 따른 남한의 후속 조처 성격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DMZ에서의 확성기 방송은 지난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한국이 2년 넘도록 걸그룹, 보이그룹 노래를 지속해서 틀어왔는데 이 장르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K-팝을 집어넣고 DMZ에서 선전을 멈췄다는 기사에서 이번 조치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자극해왔던 심리전 수단을 조용하게 만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해석했고 CNBC는 두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길을 닫기 위한 것이자 서로에게 선의를 보이는 조처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위해 23일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이에 호응해 북한군 역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옥철입니다.